네, 안녕하세요. 네, 400만 원짜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네, 일요일 저녁입니다. 방송을 빨리 해서 오늘은 손님이 좀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손가락이, 저는 뭐 이렇게 바쁘면 약간 뭐 다쳐요. 이렇게 오늘은 또 손가락 손톱이 조금 나갔어요. 네. 뭐 피 흘리면서 장사했다. 과장된 거긴 하지만 피 흘린 건 사실이고 피 흘리면서 장사했습니다. 어쨌든 손님이 많은 건 좋은 거죠.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37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9월 25일 이널리 VOA 워싱턴톡 성렬형 최종현 학술원은 RFA 신인균 아침한개 샤를 세완 국토전략 젊은시각 세운영 신박한 과학 백종원 UFO 조사분석센터 이런 제목입니다. 최종현 학술원 VOA 신인균 RFA 놀세나라 세운영 젊은시각 백종원 아침한개 지식보관소 박진우 슈퍼미소녀 오사카 아줌마 KPR 국토전략 UFO 조사분석센터 앞에 한국이 붙죠.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 샤르세완 신박한 과학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인천 부평구 상곡동 상공에서 발견된 미확인 물체다. 그래서 저는 한국 그 수십 년간 한 30년간 UFO에 늘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의 그 어떤 과학적 연구 방식, 조사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주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UFO로 의심되는 그러한 비행물체를 발견했을 때 자료를 모아서 핸드폰으로 찍든 뭐라든 사진을 찍든 동영상 찍든 이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에 보내시면은 식별이 드론인지 그냥 새인지 착시인지 UFO인지 잘 분석해준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이팅! 우리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박한 과학, 영혼을 관찰하는 과학적인 방법과 실험 조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드라는 요거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했던 것은 뭐죠? 이제 이 페이비언 협회 버트란드 러셀 페이비언 협회의 이 프랑크 포드모어라는 양반이 심령술 이쪽에 취미가 있었고 그래서 의학적인 분석을 거쳐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수의 퀴리 부인 같은 사람들과 같이 뭐 이렇게 심령의 그런 것들을 이제 참민과해 가지고 얻은 결론은 다른 것들은 좀 믿을 수가 없고 텔레파시만이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냈죠. 저는 설사 그렇더라도 저는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분야는 초심리학 이렇게 해서 계속 연구 중이에요. 근데 연구에 성과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그 신박한 과학 요 대목에서는 이 친구하고 동의하는 바가 있다. 물론 이견이 조금 있죠. 인드라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하는 것도 본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해 뭔가 이렇게 계획 사유가 있는 것처럼 강박적인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과학적 방법론을 따지는 것들은 조금
조금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육체는 인간의 시각, 전두엽은 3차원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2차원적인 시각을 3차원으로 해석하는 게 전두엽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이제 영혼은 인드라가 볼 때 3차원보단 고차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영혼이 3차원을 넘어서야만이 뭐 보통 영혼 현상이라는 유체 이탈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니까 영혼은 3차원적 존재가 아니어야죠. 일단은 3차원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영혼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어떤 영혼은 그냥 몸에 딱 지방령처럼 붙어 있으면은 아무리 영혼이라도 3차원밖에 못 볼 수밖에 없고, 어떤 영혼은 뭐 4차원까지 가겠죠. 그러나 이제 이 신박한 과학과 인드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신박한 과학은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는 거기에 다 동의하지 못합니다. 영혼은 신이 아닙니다. 신과 인간은 달라요. 그 점을 분명히 하고요. 그럼 이 영혼은 신과 인간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영혼이 무언가 자기와 같은 차원이니까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혼이 같은 차원이니까 보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낼 게 영, 혼, 영이 뭐 영이라고 붙든 혼이라고 붙든 영혼이든 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 그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나 유령이 신은 아니야. 그걸 신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영이야, 영. 무당이 컨택하는 건 영이지 신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신이라고 믿겠지. 그 사람들의 자유고, 인드라는 그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우님 어서오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퇴근 1시간 20분 중. 요즘 그 날씨가 아주 술 먹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원래 이 계절이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가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인드라 생각은 당장에 인간은 이쪽의 텔레파시나 이쪽의 초심리학 이쪽 분야에서 21세기에는 그다지 성과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21세기가 넘어가는 22세기에 들어서면은 어떠한 초심리학의 연구의 어떤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마련해질 것이다라는 어떤 낙관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낙관적하는 근거가 저는 일단은 22세기라는 때가 되면 핵융합 에너지가 되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생체 에너지, 이러한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면 인간의 계산력이 매우 엄청나게 되고, 에너지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보다 거시적이고 보다 미시적인, 우리가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을 3차원에 묶인 사람들마저도 그 정도 볼 수 있는 어떤 실험 조건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이렇게 조잡한 무슨 초심 영혼 실험하는 것, 그런 다 그냥 조작이거나 무시될 만한 거다. 그나마 이제 CIA에서 했던 것들 정도가 그래도
최신식인데 그것 빼고는 나머지 다 실험들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손님이 없어가지고 혼술 먹고 있어요. 힘내세요. 자, 다음에 꼬르르 소리가 나면 젊어지는 과학적 이유. 배고픔을 즐겨라. 1일씩 꾸르륵 소리가 난다면 젊어지는 호르몬으로 불리는 시루틴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세포가 젊어집니다. 인간은 공복일 때 생명력이 활성화됩니다. 이거 무슨 뭐죠? 맨날 환타지 소설에 보면 인간의 무슨 근력 키우기나 체력을 막 끝까지 써가지고 탈진 상태로 몰아간 다음에야 그 체력이 증진되는 무슨 이런 게임 소설 그런 것처럼 생명력도 막 그냥 굶기 직전으로 막 그냥 꼬르륵 소리가 나야지 더 젊어진다. 인드라가 약간 동안인데 많이 굶어서 그런가요? 알 수가 없네요. 근데 1인식을 하긴 했어요, 인드라. 근데 이 친구처럼 1인식 한 게 아니라 저는 식욕 그러니까 옛날에 담배를 많이 폈을 때 요즘은 1인식이 안 돼요. 담배를 끊은 다음부터는 1인식을 못 하겠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담배를 많이 피고 있을 때는 1인식을 했죠. 그때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요. 커피와 물 이 정도만 먹고 진짜 그랬어요. 담배만 죽도록 피고 하루에 3갑. 그러다가 일 다 끝나면 집에 가서 미친듯이 밥을 먹는 거야. 우리 조상님들처럼 이런 커다란 밥그릇에 왕창 밥을 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건 1인식답지 않은 1인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유지가 되고 더 줄어들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 담배를 핀 다음부터 이제 담배를 끊은 다음부터 한 5kg 이상 늘어났죠. 잠시만요. 이 자식들이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여기. 죄송합니다. 요즘 그렇게 벌레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우리 가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을 되다니까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벌레가. 다리따님 어서 오세요. 그리스빌님 어서 오세요. 아무튼 1인식도 그러면 약간 젊어진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쉽지가 않아요, 1인식 하는 게. 저는 담배를 많이 필 때는 한 4, 5년간 1인식을 했어요.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해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성렬형 캐나다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29일날 방한하는군요. 일본을 먼저 들리고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환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29일날 방한을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서 현재 유력하죠. 휴가철에 안 오시네요. 어떤 분은 휴가철에 오시는데 이나라 얘기했죠. 이거 나름대로 국유원 작전이었다고. 휴가철에 오는 분과 휴가철에 오지 않는 분, 그 차이를 명확하게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도. 그러나 뉴욕타임즈 인터뷰 좀 누가 전문 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둠의 경로로 뉴욕타임즈 전문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리스 한덕수 회담, 위안 동맹 강화 방안 논의한다. 그 다음 워싱턴 톡, VOA 워싱턴 톡 간만에 이제 우리 스콧 스나이더 세계 최고 한반도 전문가 CFR 선임연구원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라이언 하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제
빅터차 같은 건 CIA, IS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는 이제 예, 자유 좌파 성향, 약간 중도지만 약간 민주당이 위치하는 것이 CSIS라면은 이 브루킹스 연구소는 인드라 강조했듯이 미국 민주당의 딱 그 노선을 딱 가지고 있는 공화당 노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노선이 브루킹스 연구소인데, 인드라가 이 라이언 하스 이분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서 그동안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왔던 분 중에서는 가장 인드라한테 호감이네요. 아주 이분이 인상도 뚜렷하고 말씀도 아주 논리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고요. 그 이력을 딱 보니까 대사관을 많이 두르셨어. 동아시아 대사관 도셨다는 것은 이분은 정보통에 계셨겠죠. 정보통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민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가다 민간인 분들이 이제 출연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의 어떠한 어떤 자유로운 언어 구사력도 인드라는 좋아하지만, 딱 절제된 뭔가 딱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하는, 자신 있게 하는 그러한 언어 구사법도 인드라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이분이 그래요. 아주 말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방송 꼭 VOA 워싱턴톡은 항상 필청이지만, 이 방송은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스콧 스나이더야 항상 무게감 있게 항상 하시는 말씀 하는 거니까, 언제나 인드라 스콧 스나이더 좋아하죠. 노하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상도 좋고 앞으로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한국, 몽골 또 이렇게 앞으로 향후 기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보입니다. 중국, 한국, 몽골, 미국 대사관 라이언 하스, 스콧 스나이더.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연설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당연한 거고, 이게 뭐 세계의 평가고 국제에서.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세계 문제를 파악하고 한국을 그 맥락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데, 한국의 찌라시들과 반쪽이들은 왜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국제적이고 이런 어떤 덜 떨어진 반응을 보일까요? 인드라가 조금 있다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덜 떨어진 반응을 왜 하죠? 애들이 낄낄해서? 원래 애들이 ABM이가 매국노여서 그런 이유도 있죠. ABM이가 매국노니까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ABM이가 매국노인데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ABM이가 매국노잖아. 네 ABM이가 탓해. 네 ABM이 DNA 유전자를 타고나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야. 머리가 나쁘잖아, 얘네들이. 머리가 나쁜 뿐더러 심성도 매국노다 보니까 심성도 악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네 ABM이를 탓해. 네 ABM이가 매국노잖아.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보리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거부권의 안보리의 가장 큰 힘은 이제 거부권이죠. 그것을 뭐 상임이사국,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G5 인드라가 이제 국유본론과 UN 안보리, 그 다음에 G5 이런 역사를 설명한 바 있죠. 국유본론 관점에서. 그랬을 때 핵심은 뭐죠? G5를 G20으로 G20로 늘리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들아 얘기했죠. G5든 G20이든. 마찬가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있는 한, 안보리 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을 뭐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을 뭐 20개국으로 늘리건 10개국으로 늘리건 별 문제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정확하게 인들하고 있잖아. 지금 안보리 개혁이 중요하다. 이거 안보리 이제 유엔 안보리를 걸어갈 때가 이제 도달한 거예요. 이 VOA에서 스커스나 CFR 선임연구원이 이렇게 안보리 거부권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냥 선임연구에 불과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유엔 안보리 거부권 얘기를 이거 이렇게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될 이슈인데 이렇게 정면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 라이언 하스처럼 이렇게 절제된 언어를 발휘하는 분이, 민간인도 아닌 절제된 언어로 여태까지 수십 년간 공직생활 하신 분의 입에서 안보리 개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인들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안보리 개혁에 대해서 인들하고 많이 얘기했죠. 유엔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군과 한국이 개입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인들은 단호하게 어떤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다 얘기하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설사 만에 하나 확률이 매우 낮지만 설사 대만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더라도 한국한테는 그렇게 나쁜 것,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도 나쁘지 않지만 타이완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인들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죠? 하나의 중국 원칙은 2025년 이후 한반도 통일 때까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원칙을 가져가는 것이 한반도 입장에서도 이익이고, 그 다음에 구분 관점에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당분간 가져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올바른 선택이다. 저렇게 강조했습니다. 단 말로만 원칙 딱 하고 속으로는 다 바이든처럼 얘기해 주시면 좋죠. 중국이 대만을 개입해? 우리 즉시 개입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좋아. 다 정리했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계속 그냥 듣다 보면 이거 한드라가 계속 강조하니까 듣다 보면 이해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윤 정부 정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저번에 이제 그분께서 하원 의장이 다녀가니까 무슨 중국과의 줄타기를 하는 거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스콧 스나이더나 인드라가 너무 잘 알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견제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외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프로 외교 전문가예요. 박진 외무장관. 저쪽은 강경화. 그 다음에 문전비가 외교에 대해서 뭘 합니까? 혼밥 먹던 쓰레기가 무슨 강경화, 문전비, 외계 외자도 모르는 혼밥 외교 했던 외교 참사가 뭐야? 얘는 외교 재앙이었지. 그 자체가 전 세계 웃음거리였습니다. 그게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얘가 이제 성렬형한테도 비벼보려고 했었는데 인드라 분명히 비교 불가해요. 니네들이 인드라 얘기할게. 야 발정비당 니 애비애미가 매국노인네 얘들아, 인드라 얘기 잘 들어봐. 인드라는 니네들이 어그로 끌어주는 걸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어. 사실 국힘당 지지자들
성렬형 지지자, 인드라 성렬형빠 아니지만 성렬형 지지자들은 니네들이 막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고 엠빙신 너네들이 외교 참사 뭐 이러는 거 속으로 좋아하고 있다. 어? 근데 그거 알아야 돼. 너희 성렬형 얘기를 자꾸 외교 문제 이거 갖고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너네가 손해라는 걸 좀 알아야 돼. 속으로 즐기고 있어. 무슨 윤서인 봐봐. 여태까지 조용하다가 딱 이거 이슈 터지니까 성렬형을 탄핵하라 이런 제목으로 어그로 끌고 막 있잖아. 예? 가세현이고 무슨 민경욱이고 다 나섰어. 이거 뭔지 알아 이게? 예? 이게 이득이 된다 생각하니까 다 뛰어든 거야. 니네들 이거 이 프레임은 니네들이 지게 돼 있어. 이 프레임은. 응? 내가 볼 때 엠빙신 쪽에 간첩이 있는 것 같아. 국힘당 내부 간첩. 예? 막 그 겉으로는 저기 뭐야 반정미당에 줄 쓴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저기 뭐야 성렬형 나 이뻐? 성렬형 나 나중에 한 자리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애가 어그로 끄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 정도로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경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국내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있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외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의외로. 근데 막 그렇게 반정미당, 엠빙신 이런 애들이 외교 참산 난 진짜 문전비가 이거 듣고 얼굴이 화끈거릴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누구야? 이름도 까먹었네. 하도 인들아 관심이 없어. 재명이가 외교로 뭘 알아? 얘도 그래. 한순간에 지워져. 재명이고 문전비고 한순간에 다 지워졌잖아. 성렬형 지금 지지율 52%야 이 사람들아. 니네들이 만들어주겠어. 엠빙신과 니 에비미가 매국노인 애들이. 고맙지 인들아. 열심히 해봐. 열심히 이제 성렬형 탄핵하라고 해. 난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웃기고 지금 스콧 스나이더를 속으로 즐기고 있어. 자, 뉴욕타임즈 인터뷰 확실히 보시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VOA 워싱턴톡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머리가 네 머리를 탓하고 네 DNA를 탓해. 인드라는 연자제 반대하지만 네 애비미가 맥로니까 애들이 머리가 나쁜 거니 심성이 부족한 거니 뭐가 문제니 니들. 자승자박이고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열심히 해. 난 지지하겠어. 니네들 계속 이 부분에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성렬형을 계속 까는 거에 대해서 박수 치고 있어. 계속 박수 해. 열심히 해. 젊은 씨가 무슨 뭐 가세현 뭐 이런 애들 막 민경 다 신났어 지금. 딱 감을 잡았거든 얘네들이. 니들한테 좀 다르잖아. 얘네들한테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꿀 빠는 걸 인드라까지 이렇게 확인사살하면 걔네들이 딱 눈치 까거든. 그 다음에 신인균 선생께서 레이건함 부산항에 입항한 레이건함을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들 흥분했어요. 레이건항 항공모함이잖아. 응? 레이건함. 근데 딱 돌아보는데 야 약간 실망했어요. 내가 인드라가 너무 영화나 만화 영화를 주로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항공모함을. 거대하다 항공모함. 그걸 봤는데 항공모함도 좁긴 좁네요. 구축함이나 순양함도 좁지만 항공모함도 좁네요. 함교도 이게 항공모함 전체를 다 조망하는 건데 거기도 역시 좁고 막 계단도 좁고 하여튼 좁아. 하여튼간에 저는 잠수함 타시는 분, 해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들이 참
애국심 아니면 힘들다. 보수라도 좀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이 해군이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냥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수신 정신으로, 좀 이렇게 박정희 정신으로 좀 해군도 좀 더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육군 중심, 육군 중심이지만 그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육군보다는 합동참모 이런 쪽으로 해서 3사가 공군과 육군과 해군이 균형적인 감각을 발휘할 때가 드디어 왔다. 그것이 인도태평양 시대다. 여태까지 이제 대북 노선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육군의 역할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야 되는데 비공개 영상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환 학술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했어요. 문전비 때는 북한, 성희롱 때는 일본인 거죠. 자, 한미일 관계에서, 자, 이쪽 문전비는 한중북 이런 관계죠. 한중북. 이쪽은 한미일. 그랬을 때 이쪽은 양쪽에서 일본과 북한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거죠. 자, 북한과 일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비슷하다라는 걸 이걸 딱 비교를 해볼게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한테 컨택할 때 북한을 패싱하고 곧바로 중국하고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북한을 거쳐서 중국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인 거죠. 북한 패싱을 하고 중국하고 얘기하나, 아니면 북한한테 반드시 얘기를 먼저 하고 북한이 중국한테 얘기하냐. 이 차이가 크죠. 좌의 파시 입장에서, ABM이가 매국노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 차이를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일에 북한 패싱하고 한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지위가, 반쪽 정언의 지위가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중국과 얘기하는데 반드시 북한과 얘기를 먼저 하고 한다면 북한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셈이죠. 중국한테도 얻는 게 많고 대한민국한테도 얻는 게 많다는 거죠. 마치 대마도주처럼 임진왜란 때나 구한말 때 대마도주처럼 북한이 챙길 게 많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대마도주를 무시하고 곧바로 교토 이랑 가고 직접 교섭하면 대마도주가 뭐가 돼? 똥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논리로 한미일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태까지 대한민국은 일본을 거쳐서 미국에다 얘기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일본이 독차지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좌익 파시오는 종북파, 우익 파시오는 일본파, 둘 다 반쪽아베. 종북파의 위로 가면 반쪽아베, 이쪽 우익 파시오 위로 가도 반쪽아베. 반쪽아베가 좌익 파시오를 조율질하면서 한반도 정치를 움직였다는 얘기죠. 자, 똑같은 논리예요. 일본이라는 대마도주 없이 한국과 미국이 일본 패싱해서 대화하면 어떻게 되죠? 일본의 지위가 격화되는 거죠. 그걸 일본이 바라겠습니까? 북한이 바라겠어요? 안 바라죠.
여기에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일본은 여태까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쪽 아베는 한국의 반미 반쪽이들을 지원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곧바로 친미 세력이 높아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과거에 친일파였지만 이제는 반미인 애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면서 얘들 계속 반미면 어때? 계속 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반미 반일할수록 어떻게 돼요? 문전비처럼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야, 발족아베는. 근데 대한민국이 친미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세계 선도 국가가 돼요. 일본을 제쳐. 이거 두 눈 뜨고 반쪽아베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지. 그러니까 반쪽 노면 반쪽아베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을 만들어낸 거죠. 반쪽아베가 반쪽아베와 반쪽 노면. 그래서 이들 반쪽아베 반쪽 노면의 이 김의 묘진을 야스쿠니 신사로 보내야 된다고 이들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개판인 거. 이게 나라냐? 그 언제부터 나왔냐? 반쪽 노면 때부터 나온 겁니다.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에비에미가 맥노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계속 이해를 못하면 돼. 이게 최종의학술원의 한일 외교 안보 전문가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딱 좋은 얘기했어요. 인드라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한일 관계는 과거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 한국에는 원균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원균 세력에는 반쪽 민주당, 좌이파쇼, 정부파 이런 어떤 원균 같은 이런 애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일본에서는 누굽니까?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반쪽아베 이런 애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고대에 보면은 덕천가강 이런 친구가 있었잖아요. 한국에는 또 이런 이순신 장군, 덕천가강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재정립해서 미래를 보고 역사를 기억하되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이 한일 내에 한국과 일본 내에 있는 좌이파쇼, 우이파쇼들을 경계하면서 자유우파와 자유좌파들이 함께 뭉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이파쇼, 우이파쇼들이 각각 중국에 의해, 일본에 의해, 러시아에 의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성렬형을 해방 놓잖아요. 지네들 이익을 훼손시키니까 러시아 간첩, 중국 간첩, 일본 간첩들이 계속 돈은 많으니까 계속 막 푸틴도 돈 뿌렸잖아. 뭐 메콩 시파라 돈 뿌린 거 당연하고 아베도 돈 많이 뿌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아직까지 한국의 반쪽 민주당 뭐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암약하고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아 생각에는 이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10년 전에 비해서 조금씩 매년 조금씩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부터님 어서 오세요. 일단 오사카에 부는 한류, 일본 오사카 현재 상황, 오사카 도톤보리 내려야겠죠. 지금 일본에서 분위기는 마치 한국인이 유대인 같은 분위기다. 과거에 미국에서 유대인 같은 대접을
유대인들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반유대주의였는데 이게 20년 전, 30, 30년 전부터 90년대부터인가 유대인 하면 예전에 숨겼대요. 미국에서도 뭔가 이렇게 차별은 아니지만 뭔가 특권 그런 것이었는데 30년 전부터인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좋아해주고 막 그랬던 분위기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도 그런 분위기다. 과거에는 한국인이라는 걸 숨겼는데 지금 한국인을 내세우면 그러냐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분위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건 분명하다. 젊은 세대 중에서. 그러나 그런 젊은 세대들이 들도 경계하는 게 뭐냐면 자이파쇼들이다. 문전비 같은 애들. 문전비 같은 이게 나사 빠진 애들을 보면 일본의 자유우파, 자유좌파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전비 저런 어떤 덜 떨어진 파시스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그 반쪽 아베 쪽 애들 보면 이해를 못하겠잖아. 저런 어떤 산게이 7시간 세월호 이런 거 취재한 산게이 박정희 대통령 막 비난하는 그런 문해춘추 이런 거 보면 이해를 못하겠잖아요. 정신 나갔나 애들이? 덜 떨어졌나? 마찬가지로 일본인도 상식적이라면 문전비, 좌이파쇼, 전국파 이런 애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런 미친놈들 있나? 우리 이 미친놈들 양쪽에 일본과 한국에 존재 있는 이런 미친놈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러지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 어떻게 되죠? BTS, 블랙핑크, K-드라마, 그리고 일본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거 문화 교류를 더 많이 해서 서로 일본의 축구 교류, 야구 교류 하면서 음식 교류 이렇게 하면서 홍대 가면 다 일본판이잖아. 막 무슨 뭐죠? 일본 선술집. 한국 가면 한국 무슨 뭐죠? 새마을 식당, 홍콩 관점 이런 게 있고 얼마나 좋아. 이자카야 이렇게 가면 돼요. 일본인 잊지 마세요. 자이파쇼, 그러니까 자이파쇼 문전비나 그런 어떤 덜 떨어진 ABM이가 맥로인 애들이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에요. 그건 맥로인 뿐이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그 어떤 그 덜 떨어진 넷 우익들이 일본인들의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이런 양극단에 있는 애들이 마치 일본인이고 한국인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 큰일 나는 거죠. 유튜브만 보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기에 현혹당한다면 당신들은 파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ABM이가 맥로인 것을 반성하고 난 인도란 연좌제는 반대하는데 탈출하는 것만이 당신의 길이야. 언제까지고 맥로짓 할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백종원 문어니까 타코야끼가 생각나네요. 그 다음에 제이미 다이먼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가치 제로다. 우리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죠. 굉장히 인드라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태까지는 또 굉장히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했는데 이번 발언이 그동안 했던 발언 중에 가장 강경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단순히 어그로만 끈다고 보지 마시고 하여튼간에 어쨌든 10월달까지는 심각하게 좀 진중하게 보셔야 된다.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어떤 자신의 섣부른 예측을 뭔가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인드라 어쨌든 4.0으로 인드라는 전망했는데 4.0은 넘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인드라가 그러한 점에서 인드라가 어떤 인정할 건 빨리빨리 인정하는 게 좋죠. 예측보다는 대응으로 가고자 합니다. 비록 여태까지 그 JP모건 우리 다이먼 회장이 유독
암호화폐 부분에서는 인드라처럼 인간 지폐였지만 이번에도 그럴 일이라고 보장할 수 없고, 진짜로 이건 좀 이렇게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모든 사태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예측하다가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국토전략, 세계경제 거대 리셋 임박, 그레이트 리셋. 이게 또 국토전략만이 할 수 있는 떡밥이죠. 여기에 또 우리 또 테네님께서 국토대전략, 국토전략도 아니고 국토대전략이래. 주식 대폭락과 세계경제 그레이트 리셋을 예언했군요. 예언하는 대로 현실이 돼서 소름이 돋네요. 역시 제가 주식을 사니 여지없이 대폭락하는군요. 국토전략의 얘기를 우리 테네님 같은 분은 참 좋아하시는, 딱 인드라 볼 때 그동안 이제 인드라 볼 때 딱 취향이야. 우리 테네님 취향이에요. 국토전략. 그동안에는 이제 몽골 박사가 이런 역할을 해줬는데, 몽골 박사보다 인드라 볼 때 국토전략이 더 이런 떡밥을 날리는 데는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테네님이 좋아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판단하셔도 되고, 국토 전략이 떡밥이 아주 좋아요. 저는 진짜 이 국뽕 뉴스 중에서는 우리 국토 전략이 떡밥은 가장 재밌게 뿌린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100% 믿는 것도 그렇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믿는 분들은 많이 믿으시고요. 재미삼아 꼭 보시고, 근데 재미도 좋지만 또 국토 전략이 또 이렇게 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나, 그런 것도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기어 아이오닉 5와 5와 6의 차이점은 일본차와 독일차로 비교했고 서스펜스를 얘기했네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국토전략, 한국으로 피해야 된다 하면서 한국으로 피해야 된다는 해외 매체, 핵 공격이 나오면 난 이게 이런 게 감탄스러워. 국토전략이 이 정도는요, 개인이 하는, 더 이상 인드라 볼 때 국토전략이 과연 개인이 하나.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헤드라인을 잘 뽑아요. 이 헤드라인을 잘 뽑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쪽 분야에 조예가 깊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냥 그런 큰 의미를 두지 필요가 없는데, 뭐냐면은 핵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핵에서 안전한 국가 한국이다. 이런 발상, 이런 어떤 뉴스 자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레임을 잘 만들어요. 국토 전략이. 이거는 인드라 볼 때 이거 정도는 개인이 한다면, 개인이 하는 거라면 인드라만큼이나 정세 분석의 통찰력, 제 칭찬, 제가 자화자찬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뭔가 어떤가 천재적인 인물이다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앞만 봐도 뭔가 정보국의 관여가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도 깊다. 국토전략을 단순히 국뽕 뉴스로 취급하기에는 굉장히 센스가 만발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하여튼간에 진지한 이슈를 웃음으로 항상 만들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재능이죠. 한국으로 평생 월급 벌었어요. 우리 조지아, 러시아 침공당했던 조지아, 과거에는 그루지아였죠. 현재 우크라이나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나라가 조지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엠빙신, 젊은 시각 보시면 되고, 인드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젊은 시각이 잘하고 있고요. 인드라까지 이렇게 나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비리 아주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세훈이 형! 자, 337 박수. 세훈이 형! 화이팅! 레전드 찍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레전드. 좋고요. 그 다음에 푸틴 동원령의 러시아 전국 항의 시위,
캐츄러시. 그 다음에 이거는 샤르쉐완. 그 다음에 이거는 히잡 여성 죽음 시. 지금 이란에서 또 시가 있다 이거죠. 쿠르트 여인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시체로 발견됐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또 아침한개, 이런 것도 아침한개가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고, 대북 공조 경제 안보논의, RFA 전환기 정의 워킹 인권 가해자 조사에 초점 맞춘다.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인드라가 그런 얘기를 할게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제2의 대한민국이 된다. 동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국이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막 원조 물자들이 다 빚인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느냐.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유본이죠. 국유본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굉장한 지정학적 노력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전시장 국가, 과거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핀란드가 어떻게 선진국이 됐습니까? 소련과의 겨울전쟁 때 승리했잖아, 핀란드가.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가 선진국이 된 겁니다. 소련군에게 무기력하게 당했던 에스토니아 같은 발트 3국은 어떻게 됐죠? 빌빌댔잖아. 오늘날에도 빌빌대잖아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오늘날 발트 3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지 않는다. 핀란드가 겨울 전쟁에서 소련과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인드라가 이든영 당선될 때 겨울 전쟁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한다면 북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판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지정학적으로 큰 이유야. 우크라이나는 전시장 국가가 된다. 과거에 러시아 군에게 탄압당했던, 침략당했던 우크라이나가 불과 50년 만에 경제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런 거 국유본이 좋아하거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잖아, 러시아와. 근데 군사 교리를 굉장히 최신식 군사 교리와 최신식 전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거에 비유한다면, 한국은 한국전쟁 때 배웠던 것으로 있다가 베트남 전쟁 실전교육, 베트남 전쟁 때 겪으면서 그 교리가 한국전쟁 때 있었던 것을 바꿨던 게 베트남 전쟁 때문이에요. 아무리 훈련 열심히 해봐야 실전보다 못한 겁니다. 실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이유로 지금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교본들은 베트남 전쟁에 기초하고 있어요. 실전적 겪은 게 베트남 전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전쟁에서 승리한 우크라이나 군대가, 장교단이 너네들 원조에, 우크라이나 원조에다가 우리는 당신들 부대, 당신들 나라에 폴란드니 한국인이 이런 나라에 파견 가서 우리 러시아 군대와 싸웠던 하이마스 운용한 경험, 이런 실전 교리들을 알려주마. 우리한테 투자해라. 엄청난 자산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 처녀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오고 이스라엘도 가고 독일, 유럽에도 많이 갔단 말이에요. 폴란드. 이런 사람들이 조국이 탄압당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 우크라이나의 그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예? 박가는 김태희,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전 세계 유력한 남성들과 결혼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성들이 단결해가지고 자기의 남편들을 끌어들여서 친우크라이나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만드는 이 삼박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선진국 된다, 경제 대국이 된다, 이렇게 인드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인드라 너무 막, 예? 되는 거 아니냐. 지켜보십시오. 예. 50년 뒤면 우크라이나, 예, 동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국 됩니다. 우크라이나인들 힘내세요. 50년만 버티시면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예,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 러시아 전쟁에서 승리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주식보관서. 이게 재미있는 얘기죠. 대칭이 깨져. 대칭이라는 것은 간단해서 물리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대칭이죠. 이 대칭이라는 것은 언제 과학법칙에서 언제 어디서건 똑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대칭이죠, 한마디로. 근데 우주는 놀랍게도 이 대칭이 미묘하게 깨지면서 우주라는 게 등장했다 이거죠. 예. 뭔가, 예, 비대칭 때문에 우주가 탄생한 거다. 그럼 대칭이 어떤 관계냐? 우주가 완벽한 대칭이라면, 예, 그 뭐죠? 그 갑자기 무질서도, 예, 무질서도가 완전히 그냥 최대가 돼서, 예, 예, 평형을 유지해야죠. 평형. 그게 대칭 관계죠. 예. 한마디로, 예, 열이 이쪽이 뜨겁고 이쪽이 차갑고 그러면 대리 현상 따르면 뭐 움직이고 태풍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와 여기의 온도가 똑같아, 예? 그러면 이쪽으로 순환이 안 될까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지키겠죠. 예.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우주의 균형이 딱 대칭이 깨지면서 우주가 탄생됐다. 비대칭의 힘은 뭐냐? 무에서 우주가 탄생하다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무가 아니죠, 무가. 네. 무가 아니고, 네. 어떤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간, 프랑스 친구죠. 그래서 그 인드라도 갔던 문경에 이렇게 문경이 땅값이 싸니까 이쪽에 무슨 뭐 세트장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드라 볼 때는, 그 다음에 놀세나라. 인드라는 이제 박정희 근대화 산업화, 김대중 자유화, 성렬형 세계화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이 미션이 그분한테 임명받았다고 인드라가 얘기했죠. 박정희, 김대중, 성렬형. 단, 상기한 대목에서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류란 구건 덕분이에요. 김대중이든 그 누구든 한류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인드라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인드라가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획득한 공로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김대중 정부 때, 많이 목격했어요. 인드라가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였기 때문에 당대 김대중 정부가 문화에 무식했고 부패했습니다. 인드라가 들은 얘기도 있어요. 사석에서 들은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무슨 한국 한류에 무슨 도움을 줘? 한류에 해악만 끼쳤지. 그 상징이 박지원인 거죠. 박지원이 인드라 김대중 박지원이 없었으면 한류는 지금보다 더 잘 나갔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 김대중뿐만 아니라 김영삼도 그렇고, 그냥 정치인들 관점에서 문화인들은 그냥 날라리고, 그냥 술 마실 때 옆에 와서 데려서 앉혀놓고 술 마시는 애들이야, 걸그룹.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걔들 인식이에요. 딴따라.
진짜 그런 생각밖에 없어 걔네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반쪽 노면이든 운전비든 저는 기대도 안 해. 쓰레기들 정치인들이 연예인들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달라진 게 아직 없어요. 애들이 정치인들은 지네들만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 더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늘 강조하라. 대한민국 정부는요 한류에 도움 준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어떤 정부든 성렬형 정부도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똑같아. 인드라 볼 때 그냥 크게 달라요. 많이 나아졌어. 이제 성렬형 때도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뭐 아직도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더 십수년 더 흘러야 돼요. 한 세대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권을 한류는 정치권이다 자꾸 이래. 한국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뭐 노력해가지고 한류를 만들었네? 아니에요. 국유원이 만들었고 핵심은 국유원이고 유통을 장악한 게 국유원이고 필요해서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되니까 조지 푸나이 같은 분이 한류를 키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이수만 같은 엔터 제작자가 헌신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BTS나 블랙핑크처럼 뮤지션이나 이 연습생들이 열심히 피와 땀으로 남들보다 10배 100배 노력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정치인의 역할은 마이너스지 플러스는 아니에요. 마이너스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런 한류에 대해서 입 닥치고 있으면 한류는 더 잘 나가요. 그리고 해외에다 얘기하십시오. 한류는 한국 정부가 도움 준 거 아무것도 없고 해양만 끼친다. 한류는 민간이 키운 거지 정치권이 키운 거 절대 아니다. 절대라는 표 쓰면 안 되죠. 강조하십시오. 여러분 자부심을 느껴도 돼요. 뒷돈이야 요구하는 정치권 꺼져라. 이런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없이 대한민국 없고 미국이 없다. 아니 100년 전에 그러면 왜 일제 강점을 식민지를 겪었나? 그때는 미국이 있었는데 왜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나? 그때는 영국이지. 세계 최고 국가는 영국이었죠. 미국은 1973년까지만 해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초강대국 한 나라만 있어도 다들 전전긍긍하는데,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으니까 힘들죠. 몽골도 얼마나 힘들어 보여 딱 봐도. 근데 한국은 일본까지 있는 거야. 거기에 북한까지 있고. 전 세계에 이렇게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이러한 나라는 없어요. 냉정하게 봐서 어느 나라가 있어? 한국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적의 적은 친구잖아.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야.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미국, 일본과 미국.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인 거죠. 미국도 이 역할을 이것을 너무 잘 알아.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지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국유본이고 미국 정치권입니다. 이걸 모르는 게 대한민국 시민이죠. 왜? 반쪽압의 세뇌, 문전비 같은 맥로 세뇌에 빠져가지고 이 관계를 인식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 여태까지 100년 전 양반들처럼 피 빨아먹던 반쪽압의 잔당바, 종북바 이런 애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 얘네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피 빨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렬형을 막 까야 돼. 반미해야 돼. 응? 종북파야 되고, 그리고 그냥 극렬한 우익, 그냥 친일도 아니고 그냥 맹목적 친일, 이런 변호범 애들이 대표적이잖아. 반쪽압에
이런 짓을 해야만이 지네들 기득권이 생기고 유지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정상적인 사원에서의 친일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의 친일, 예? 지나칠 정도의 어떤 친북. 예? 그건 종북이고 종일이지. 예? 이 종일과 종북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예? 종일, 친일도 아니고 종일.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당신은 누굴 지지하겠습니까? 일본을 지지한다는 놈들이 있어요.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일본을 지지한다. 이게 태평양 전쟁 때. 그게 바로 반쪽이야. 일본과 미국이 전쟁하면 일본을 지지하겠다는 놈들. 그게 반쪽 아베잖아. 네? 반쪽 노면, 운전비, 반쪽 정은 반쪽이들 아니야. 일본과 미국이 전쟁하면 일본을 지지하겠다는 놈들. 파시스트지 니네들은. 파시스트! 에베미가 맥노. 그런 애들이 지금 성령을 막 까고 있는데 속으로 묻고 있죠, 얘들아.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박정희 새마을운동 자주 정신이어야 되고 향후 10만원권 집회는 박정희 대통령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인들은 박정희 항공모함호, 박정희함, 박정희 10만원권 집회, 홍수환 선생님 기력의 홍수환 항공모함 뭐 이런 거, 응? 홍수환 자주포 이런 것들을 좀 홍수환 선생님 정신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진 네. 그 다음에 양현준, 이순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블랙핑크, 그 다음에 KPR, 그 다음에 인드라가 양이 좋아하는 이유. 자영업자는 거의 월요일 쉬는데 어딜 놀러가고자 하면 그곳은 월요일에 쉽니다. 맛집에 가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수리수리 마약수리 메일로 보냅니다.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예. 시간이 아직 나지 않아가지고 못 봤는데 기회되면 꼭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예. 인생 한번 살지 두 번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은 여러분 육신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더 깨워놔서 힘내세요. 전 당신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사님 어서오세요.